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김엘 카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아카야가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야가 무장의 저주를 극복하고 대장장의 마을에서 상현들을 퇴치 후 귀살 때 생포당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에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베아시키 당주의 저택 앞에 모여든 모든 주들은 모두가 긴장된 상태에 있었는데 상현 3의 아카자가 생포당했다는 것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카야를 처음 본 주들은 아카야가 무슨 꿍꿍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했고 사이미는 왜 이 녀석을 가만두냐며 당장 베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때 무잔 쓰레기 같은 자식 이라고 소리쳤고 계속해서 무잔을 향한 욕을 하기 시작했죠. 주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잔을 욕한다고? 라고 하며 어리둥절했는데 아카야는 자 이것 봐라, 나는 무잔의 저주를 벗어난 혁이다. 나는 무잔을 배신하고 무잔을 퇴치하기 위해 귀할 때 너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혈기들은 지금껏 무잔의 이름을 자신들의 앞에서 말하지 못했는데 무잔의 이름을 말하고 욕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확실히 다른 여타의 혈기들과는 다름을 알았죠. 그때 쿄조로가 상현육의 혈기를 퇴치했던 것도 아카자의 공이 컸다며 그를 어느 정도 믿어올만하다고 했고 증인으로 피할대원 탄지로를 데려와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나이는 이전에 감옥을 습격해 죄수들을 잡아먹은 혈기가 저 녀석이 아니냐며 혈기는 결국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로 신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그건 다른 사연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힘을 키운 것이고 무고한 인간들을 해치지 않고 일부러 중범죄를 저지른 인간만 잡아먹었으니 정상천적을 해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주들의 반응이 반전되지 않자 탄지로는 아카자의 입모양으로 아카야씨 그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고 아카야는 헛기침을 한번 한 뒤 자신의 과거 하코지 시절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들은 모두 감성에 젖게 되었고 아카야 무장에게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린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귀할대 주들을 보고 역시 하쿠지의 이야기는 치트키나 다름없군 이라고 속으로 뿌듯했고 나는 무장에 살고 있는 무한성으로 가는 위치를 알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상현이의 도마와 상현의 코쿠시보의 위치도 알고 있다고 했죠. 또한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 내 정보는 귀할대 검사들이 무장과 싸웠을 때 입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할대에 원하는 것은 주들 중 그 누구도 죽지 않는 것과 대장장의 말에서 내 전용 무기 하나를 제작하는 것 그리고 내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죠. 우베야키 당주는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고 아카야는 다음 작전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아카야는 네이코를 데리고 만생을학교에 갔는데 저번에 분명 만생을학교 신도들을 죄다 잡아먹어버려서 이 교회가 망해버렸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째선지 신도들은 저번과도 같이 득실득실했죠. 도움한 녀석 무슨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지? 참 부럽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고 오늘 드디어 나를 상윤이에서 상현3의 자리로 끌어내렸던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야는 도마가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쳐 날려버리며 들어갔고 도마는 아카야를 보자마자 당신 요즘엔 뭐하고 다니는 거냐며 지금 무자님이 당신을 찾느라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죠. 아카야는 왜 무장이 나를 찾고 있지? 라고 능청스럽게 물었고 도마는 갑자기 당신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어 혹시 귀할대에게 퇴치당한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괜한 걱정을 했다고 나는 귀할대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도마는 그거 참 다행이라고 역시 당신이 귀할대에게 패배할 리가 없죠. 잉?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라고 했고 그때 아카자는 그대로 돌진해 도마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가겠습니다. 도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하며 날아갔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방어 태세를 갖추려고 했는데 아카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도마를 계속해서 가격했죠. 도마는 그에 정색하면서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아카자에게 날렸고 아카야는 파괴살 낮춤을 시연해 그 공격을 피하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능력 열정들을 뿌려놓은 상태 아카야가 접근하자 뱃속으로 얼음들이 들어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파괴사 원거리 공격으로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당신의 기술은 이미 이전에 다 학습해놓은 상태 당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거야 좀 더 해보면 알겠지 나는 이전에 네가 상대했던 아카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더욱더 공격을 몰아치며 접근했죠.
도마는 이전에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아카야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고 멀리서 원거리 파괴살만 날리다 결국 원거리에 특화된 자신의 혈기술에 무릎을 꿇게 되었었는데, 어쩐지 이번에는 아카자가 자꾸만 근접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어차피 근접을 하려고 해봤자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방해를 하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야는 인간들을 잡아먹어 이전보다 신체력이 훨씬 강해진 상태였기에 패가 얼어붙는 것쯤은 금세 회복할 수 있었고, 도마에게 가까이가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했죠. 도마는 한방 한방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금세 재생할 수 있다고 열을 부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카자가 지금이다 네지코 라고 했고, 네지코는 눈을 번뜩이더니 혈기술 복혈을 시전했죠. 그러다 갑자기 도마의 온몸이 화염이 둘러싸이며 불탔고 도마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마는 아카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라며 다시 아카자를 자세히 봤는데, 이 혈기술은 아카자의 혈기술이 아닌 아카자와 함께 온 여자 혈기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죠. 아카야는 이전에 귀살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대장장의 말을 장인에게 피를 담아 공격할 수 있는 너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너클 안에 네주코의 피를 가득 담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몸을 그 너클로 공격해 네주코의 피를 도마에게 묻혀놓은 뒤 네주코에게 폭혈을 시전하라고 한 거였죠. 네주코의 폭혈의 파는 도마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까지 태워버렸고, 아카야는 지금 기회를 놓지 않으려 도마를 계속해서 연타해 몸 이곳저곳을 날려버렸습니다. 도마는 네지코의 폭혈 때문에 재생이 잘 되지 않았고 아카자의 몰아치는 공격에 체력이 금방 소모가 되기 시작했죠. 도마는 이게 진짜로 해볼 심산이냐며 자신의 최대의 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했고 아카자를 덮쳤습니다. 아카야는 그래 네가 이것도 안 쓰고 끝나면 재미없지 라고 하며 얼음보살의 주먹을 파괴할 아침으로 요리조리 피했죠. 얼음보살의 주먹은 파워는 엄청나지만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기에 회피에 특화되어 있는 나침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도마는 화상 입은 몸으로 얼음보살을 유지하려다 보니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아카야는 드디어 이 상황까지 몰아붙였다며 파괴살 중식 청은단장광을 시전했고, 자신이 뻗을 수 있는 최강의 주먹으로 수천 개의 연타로 얼음보살을 향해 뻗었고, 얼음보살은 아카자의 주먹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얼음보살이 무너지자 도마는 재빨리 얼음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방어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대로 아카자의 주먹에 온몸이 박살나버렸습니다. 도마의 온몸은 너덜너덜하게 되었고, 도마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실력이 된 거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기살대 잡기 위함이 아닌 나를 잡기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뿌리치고 인간을 잡아먹어 힘을 키운 것인가? 라고 생각했죠. 아카야는 도마에 다가가 너는 사실 시노부의 몫이지만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끝내주고 싶었거든. 아참 너 원작에서 내 최애인 시노부를 잡아먹었지? 어디 너도 한번 잡아먹히는 고통을 느껴봐라 라고 하며 도마의 몸을 자신에게 흡수해버렸고, 아카야는 엄청난 힘이 솟아오른 것이 느껴졌죠. 이대로라면 분명 호쿠시보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카야가 인간과 혈기를 흡수하면 이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감탄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귀살대 본부에 가서 상현이 도마를 퇴치했다고 말했고, 이제 남은 건 무장과 코쿠시보 그리고 무한성에 있는 많은 혈기들인데, 코쿠시보는 나 혼자서 상대해보고 싶으니 그 시간 동안 슈들은 무장을 상대해 시간을 끌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무장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 슈들은 무이치와 미치리가 개화한 반점을 얻지 못하면 무장과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에 나와의 대련을 통해 반점의 감각을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 2명씩 짝을 지어 나와 상대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보라고 했죠. 아카는 2명의 주들을 상대로도 여유있게 싸울 수 있다는 것에 괜히 뿌듯했는데 마치 비컬 세간에 멈추기는 듯한 기분이라 떨어졌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오타쿠식 힐링인가? 현실 세계 속에서 따로 휴가할 필요가 없구만 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카자와의 대련에서 하나둘씩 반점의 감각을 익히기 시작한 주들, 아카야는 이 정도만 해놓아도 무장장에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최종 구면을 향해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무자는 아카자의 배신 소식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모든 혈기들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인 후 자신의 피를 주입시켜 한두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해놨죠. 그리고 코쿠시보에게 반드시 배신자인 아카자를 붙잡아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했는데 코쿠시보는 이거 기대하지도 않았던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며 씩 웃었습니다. 아카야는 이전에 봐두었던 무한성으로 가는 입구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결계를 깨부순 후 들어갔죠. 아카자의 예상대로 무장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혈기들이 그들을 습게 했고 피할 때 주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그 혈기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주들의 강함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맞게 해도 되겠다며 든든함을 느꼈고 아카야는 곧장 코쿠시보가 있는 곳을 향해 뛰어나갔죠. 코쿠시보 역시 아카자의 엄청난 기기를 알아채고 곧장 아카자를 향해 뛰어갔고 그들은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격돌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강해졌군 아카자 도우마를 흡수해버린 건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너에게 최고의 싸움을 선사해주기 위해 준비를 해놨지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의 이거 재밌다며 다레옵 참격을 아카자에게 날렸고 아카야는 파괴살 나침을 시전한 뒤 그 참격들을 피했습니다. 그래야 코쿠시보는 더욱 스피드를 올려 아카자의 접근에 공격했는데 파괴살 나침으로는 코쿠시보의 맹공격을 전부 다 읽지 못해 몸 이곳저곳이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이 정도뿐이라면 너는 그때와 똑같이 내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래 파괴살 나침으로는 너의 내비친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했고 그때 코쿠시보의 눈에 비친 아카자의 활활 타오르는 투기가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마치 나무나 바위와도 같은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고맙다. 저번에 나에게 내비친 세계를 알려줘서 말이야 라고 하며 아카야가 순식간에 코쿠시보 앞에 다가갔고 코쿠시보는 아카자의 움직임이 읽어지지 않아 당황했죠. 그때 아카야는 강력한 총을 뻗어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반사적으로 칼을 들어 방어를 했는데 아카자의 주먹에 그 칼이 부러지며 그대로 코쿠시보의 면상을 갈겨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저 멀리 날아가 뒹굴었고 입에 묻은 피를 쓱 닦으며 이거 더 재밌겠는데?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탄지로 빙의 시리즈와는 다르게 직접 아카자의 몸을 버프시켜 자신의 숙적인 도마를 투치하게 되는 전개를 해봤어요. 시노부와 콜라보레이션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네즈코와 협력을 해 싸우는 방식이 좀 더 어울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